안녕하세요. 잼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볼 거는 카메라입니다. 요즘 카메라 정말 많습니다. 카메라 시작한 분들이 사려고 딱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들 보면은 너무 많아서 사실 뭘 살지 고르기 정말 어렵습니다. DSLR, 미러리스, 컴팩트, 하이엔드 할 수 없는 말들만 쫙 있고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카메라는 DSLR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 어떤 건지 요즘 잘 아실 텐데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화 된 카메라를 DSLR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렌즈 교환입니다. 넓은 화각의 풍경, 눈에 보이는 장면들, 멀리서 보고 싶은 걸 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렌즈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원하는 의도대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렌즈의 종류에 따라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아이폰에 보시면 인물사진 모드라고 존재합니다. 그게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하고 초점이 아닌 부분은 흐릿하게 보이죠. 이거를 아이폰에서는 인물사진 모드,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독창성, 개성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고급지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특화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DSLR에 나오는 성능들이나 스펙들을 보면은 사진 쪽에 유리한 스펙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점이 무엇이냐? 가장 큰 단점은 무겁습니다. DSLR,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들보다 뭐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요즘 DSLR도 많이 경량화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무게뿐만 아니라 렌즈의 무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많이 무거워요. 예전에 이제 프로들이 쓰던 오드마크2와 2470 렌즈를 장착하면 진짜 손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무거워요. 두 번째, 영상 기능입니다. 이것도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영상과 사진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상 기능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DSLR보다 미러리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미러리스입니다. 미러리스 웬만한 특징들이 DSLR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장단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렌즈 교환입니다. 요즘 미러리스도 DSLR처럼 렌즈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가볍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DSLR을 들다가 미러리스를 들면은 정말 가볍다, 그리고 정말 간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피면에서도 무게면에서도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물론 DSLR보다 가벼운 겁니다. 세 번째, 영상에 굉장히 특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영상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열사의 제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니, 파나소닉 같은 회사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정말 영상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사진에 좀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영상에 특화된 카메라 그리고 사진에 특화된 카메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DSLR과 미러리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미러리스는 사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이게 고가 모델로 넘어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뷰파인더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인데요. 뷰파인더가 DSLR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 아니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전자식이라서 LED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LED를 보면 너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뷰파인더를 못 보겠어요. 그냥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합니다. DSLR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하는 그 맛이 있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를 바꾸고 나서는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컴팩트 카메라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부피는 모든 카메라 중에서 가장 작고 무게도 가장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뭐 백에 집어넣고 다니셔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촬영하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간편하죠. 정말 최고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렌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즈 교환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화각이라든지 다양한 효과라든지 각자의 개성이나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촬영할 수 있지만 렌즈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카메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고르냐 한다면은 바로 용도입니다. 다시 사진에 특화되었다면 DSLR을 선택하신 쪽이 더 유리하실 것이고, 자신 영상이 좀 더 특화되고 싶다 하면 미러리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은 컴팩트 카메라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회사별을 봤을 때 의견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큰 회사인 캐논입니다. 캐논 카메라 시장을 가장 선도한 기업이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굳건하게 1위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캐논입니다. 캐논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다양한 카메라 제품들을 출시해왔고 렌즈도 그렇게 많이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오는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선택폭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초보자, 아마추어, 프로의 모두에 적합하게 렌즈군이나 카메라 카메라 종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필요한 걸 맞게끔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을 생산해내는 탐론, 시그마 같은 회사들도 캐논을 기반한 렌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대에 비해서도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 또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진입니다. 캐논은 오랫동안 카메라를 만들어 왔던 회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고 안정화된 기계 성능들을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사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DSLR 같은 경우는 캐논의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프로 분들도 DSLR 같은 경우 캐논을 많이 선호하시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영상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영상 쪽에 가진 노하우나 어떤 지식이랄까요? 노하우랄까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제품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프로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리뷰를 하셨겠지만 캐논의 영상 기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좋게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에 비한다면은 사실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회사는 바로 소니입니다. 캐논 다음에 2위의 회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소니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캐논을 위협하고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 출시하는 카메라들이 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게 잘 나와요. 영상 찍을 때 4K까지도 정말 우수하고 사진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찬사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빠져 계신 분도 더러 있으십니다.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장점은 영상입니다. 영상은 진짜 훌륭합니다. 4K 화질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S로그라는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더 독창성이나 자신의 개성을 컬러 그레이딩을 함으로써 제작자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기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럼 영상에 너무나도 뛰어나고 사진도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는 소니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선택폭입니다. 소니는 이제 카메라 회사에 취업한 지 5년 거의 가까이 돼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군이나 카메라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캐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출시하는 제품들마다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렌즈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신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한다거나 이를 악물고 다른 방법을 감수를 하면서 촬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정말 고지적인 문제예요. 촬영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도 소니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지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 자체의 배터리만으로는 정말 많이 짧습니다. 네, 많이 짧아요. 물론 이제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을 더 개선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촬영할 때 많은 걸 감수하면서 촬영하고 배터리의 상태를 늘 확인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고충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몇몇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발생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가 툭 꺼진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이슈들은 제외하고 가장 큰 단점들만 짚어봤습니다. 자, 이 캐논과 소니 말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니콘, 파나소닉, 올림푸스 같은 브랜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니콘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게 뭔가 2인자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캐논이 1인자라면 니콘은 2인자랄까? 그리고 영상 쪽은 사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 전 미러리스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니콘 브랜드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니콘 브랜드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파나소닉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쪽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분들께서도 파나소닉이나 올림푸스 모델을 사용하신 분도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대중성을 생각을 한다면 소니 쪽이 조금 더 대중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합니다. GH5 정말 훌륭한 화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브랜드를 선택하냐 생각하셨을 때 만약 사진 쪽을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캐논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영상 쪽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소니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몇 가지 카메라들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캐논 브랜드입니다. 캐논 브랜드 같은 경우는 DSLR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0D, 70D 같은 중국기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옛날보다 이 중국기 모델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고 사진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센서라든지 셔터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 FHD 화질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화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유튜버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스위벨 액정이라고 액정이 이렇게 있으면 뒤로 더 꺾여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10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카메라를 생각하고 싶다. 근데 사진이 주로 하지만 영상도 찍고 싶다 하신다면 캐논 80D, 70D 같은 모델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더 저렴한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캐논 EOS 800D 또는 캐논 EOS 200D 모델도 추천합니다. 소니에서 추천하는 모델 시리즈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미러리스에는 알파 6300, 알파 6500 모델들입니다. 사실 6500 같은 경우는 꽤나 비싼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6300을 추천드리는데 알파 6300 같은 경우에 4K 24프레임은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대에서 말이죠. 그리고 알파 6500보다도 FHD 화질이 준수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영상을 촬영해보고 싶다 하면 알파 6300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고도 사진 쪽에 좀 더 특화되면 어떤가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알파 7 또는 알파 7 마크 2 모델을 추천합니다. 물론 얘네 둘은 좀 더 단가가 있지만 알파 7 마크 2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그 두 모델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가벼운데 사진도 좋고 그리고 소니 모델을 선호한다 하실 때는 그 두 모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릴 모델은 RX 100 시리즈입니다. 컴팩트 카메라인 RX 100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존재하는데 컴팩트 카메라 치고는 화질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영상 화질이 그 컴팩트 카메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화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휴대성 그리고 소니 둘 다 이 큰 장점을 찾고 싶다 한다면은 RX 100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카메라의 종류와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의 꼭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렌즈의 종류와 그리고 또 렌즈 제가 추천하는 모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거나 좋은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